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존 맥두걸 짐 책인데요. 이제 이분이 18살 때 중풍에 걸린 경험이 있고 되게 뚱뚱한 의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원서는 제목이 보시면 The Starch Solution 해가지고 녹말에 관련 starch가 녹말이잖아요. 이 녹말 해결이라는 녹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작가와 이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 옴기니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몸 하나만 바꾸지 않는다. 나의 영혼까지 바꿔놓았다.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그 방향까지 바꿔버렸다. 명예와 돈을 쫓던 삶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쫓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채식만 하니 15kg 정도 빠졌고 피부도 깨끗해졌다. 봄만 되면 괴롭혔던 알레르기도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옴기니가 되게 유명한 책이요. 우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뭐 살 안 찌고 사는 법, 배고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등 굉장히 많은 책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 이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비다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 콜린 캠벨 무엇을 먹을 것인가, 존 로빈스 음식혁명의 저자, 이 거장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거죠. 이분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예.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세 가지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거든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형, 이 작가들 엄청 유명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베이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동안 채식을 주로 해왔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부드러운 손, 과일 따거나 풀 뜯거나 이제 뿌리 정도 캘 만한 손. 그다음에 치아는 과일을 베어 먹고 곡물을 갈아 먹기에 알맞은 그런 치아고요. 근데 육식 동물은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는 생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걔들이 장이 짧고 위액이 산성이 강해서 거뜬하게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수백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근데 인간은 회식만 하면 절대 혈관이 막히지 않지만 이제 육식을 하면 혈관이 막힌다라고 해요. 육식도 거기에 이제 지방이 많은 것들 먹으면 아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장은 육식 동물에 비해서 훨씬 길어요. 그리고 위액의 산성이 약해서 고기가 오래 장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 장이 오래 머물면 부패가 돼요. 그러면 그 독소가 기름이 혈관을 타고 흘러서 혈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골고루 먹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 혹시 농부의사 임동균님 아실까요?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저자라는 이분이 그래 여기 딱 나왔죠. 골고루 먹어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우유가 좋다. 영양제 먹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 같은 통념은 거짓이거나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한국인의 육식 섭취량이 우리 2, 30년에 전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다 우리 학교에서 우유도 그냥 급식으로 먹고요. 근데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면역도 향상되고 몸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토피, 감기,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골다공증 어느 하나 줄어들지 않고 급격히 늘고 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와 이렇게 약과 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할 땐 필요한데 거기에 가야지만 낫고 거기서만 내 아픔을 해결해 준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완전히 치유를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우리 농부 의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현미채식을 해라. 햇빛을 쬐고 적당히 움직이고 습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치유의 생활 습관을 가져라. 그다음에 또 이게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마음 공부 계속 하지만 약 이상으로 자기 삶을 성찰하고 병원이나 명의를 찾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답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저자님 이야기예요. 우리 존 맥도걸 박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라고 질문을 받는데요.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나는 결코 의학 비즈니스에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오직 내 환자를 돌보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근데 수술과 약물이 필요한 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가짜 의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8세 때 2주 동안 왼쪽 몸에 마비 증상이 왔고 이게 뇌졸중이었고 곧 중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의사한테 중풍의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저를 낫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제대로 대답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고 어떤 훌륭한 의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차렸을 때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대단하죠. 질문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 의대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와이에 일반 의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근데 정말 자기가 좀 힘들었던 게 만성적인 질환이었대요. 어떤 거요? 비만,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이런 환자는 자기가 아무리 약을 줘도 또 온다는 거죠. 나는 의대에서 배운 대로 약 처방만 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다시 왔대요. 자기한테. 환자들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약으로는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대요. 의사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 제가 느낀 거랑 똑같거든요. 치료는 가능해요. 증상 없애는 치료, 약으로. 그런데 치유는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원인을 없애는 건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을 끊었던 이유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환자들이 나의 스승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찰을 한 거예요.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들 중에서 아니 이민 1세대들은 건강한데 2, 3, 4세들은 백인 환자들의 질병을 놀랍도록 일치함을 발견했어요. 왜 그러지? 이제 2, 3, 4세대들의 음식 습관과 이 음식 습관의 변화가 건강 악화와 심각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막 그럴까라고 질문했었잖아요. 18세 때 병원에서. 그때 가장 원초적인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탕수수 농장에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의대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적나라하죠. 병원에서 당신은 환자가 아니다. 고객일 뿐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모든 의사 선생님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개 중에 되게 이제 그런 음식에 관련된 정보도 주시고 하시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가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많이 한 10%, 20%, 10% 정도는 대체의학이라든지 기능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사 동료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영양학에 관해서는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분명히 치료한다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들은. 근데 이제 영양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떠한 의학 비즈니스의 경제적 지원도 지원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료 산업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 돈을 못 벌어주는 걸 자기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고 이제 이분은
아까 더 starch 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녹말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 녹말은 우리 식물에만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식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마 좀 놀라실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40에서 한 60g 정도래요. 근데 우린 되게 많이 먹거든요. 단백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 동물성 식품 소화하느라 신장의 기능의 4분의 1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기능을 잃는다는 게 간도 힘들다는 얘기죠. 해독해주는 간이 힘드니까 신장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쇠약하게 한다. 그래서 이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의 손상을 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2배의 단백질 섭취할 때마다 몸에 있는 칼슘을 빼서 같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커요. 저희 신랑도 요새 최근에 어깨에 담석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네. 단백질, 초과된 단백질이 원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얘기했지만 식물성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백질이 어쨌든 똑같아요. 과량되면. 그렇게 적당한 양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초과된 지방은 간, 심장에 저장되기도 하고 특히 이 지방이요. 인슐린 저항성에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심장, 중풍 1등 공신인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아까 보세요 한번. 혈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몸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잉여 생산물, 더 필요 없는 많은 것들, 힘줄, 동맥이 쌓이고 이제 혈관의 질병을 일으켜요. 어디 심장과 뇌로가. 그래서 심장병과 중풍에 걸리고 암의 발병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적인 인류학자 나다니엘 도미니 박사님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가 수렵 생활할 때 대부분의 칼로리는 식물에서 얻었다. 그래서 인간은 녹말 인간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딱 몇십 년 전까지만 인간은 어떻게? 녹말을 주식으로 한 동물이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우리 막 그런 녹말 없애고 단백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녹말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고 아까 통곡물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녹말 다시 돌아오다. 녹말은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신 단백질, 충분한 단백질, 필수 지방, 비타민, 각종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 식품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곡물과 콩과는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과일과 푸른 채소만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는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서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거의 20페이지에 관련된 논문에 그런 거 있죠. 이거 증명할 만한 것들을 엄청나게 책 뒤에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이 풍부한 원천은 손색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이 식물 하나만으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낸다. 응? 거대한 동물들이 무엇을 먹고 있냐? 응? 이 식물들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우리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되는 건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많이 막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식물성 음식에는 완벽한 단백질 사슬을 구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식물 음식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기를 먹어줘야 돼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근데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존경받는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들은 식품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식품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느 대학, 그다음에 하버드 보건교육과 식품영양학자들, 연구소 연구원도 의사들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이분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질병과 비만, 조기 사망으로 고통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빼놓은 거 있는데 아까 사탕수수 농장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시아, 우리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밥이다, 쌀이다, 녹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들은 날씬하다. 그걸 먹었던 1세대들은 굉장히 날씬하다. 식습관이 바뀐 2, 3, 4세대들은 백인과 똑같은 그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게 되게 엄청 속상해서 이런 얘기를 막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좀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자극될 만한 것만 뽑았을 수도 있지만 의사가 영양학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잘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왜냐면 자기들 학교에서 공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신이 그렇듯 우리들처럼 똑같이 신문, 광고, TV, 책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되새김질할 뿐이다. 책도 그렇게 잘 팔리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다른 쪽의 책을 쓰라고 출판사 권유도 또 많이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점점 이제 몰라서 그렇지만 동물성 중심의 식사를 외쳤던 의사, 영양사, 과학자들이 혼동하기 시작했다. 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치즈 등이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많다는 각종 연구 결과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그분들이 이제 크게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다가 점점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연구에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나이가 지금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부모님 뻘 되시는데 70대, 80대 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 이게 내 말이 맞거든? 식물성 단백질이 충분한 영양소가 있거든?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라고 했는데도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미국 심장협회의 이제 그런 회원들이 이제 그런 뭐죠?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걸 파는 그쪽 회원들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을 안 했는데 계속 두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미국 심장협회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동물성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제가 말했던 그 탄수화물은 통곡물, 홍과식물, 채소 씨앗 및 각종 견과류 등은 모두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미국 심장협회는 식물성 식품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는 증명된 결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게 이제 2001년이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제가 캡처했는데 잘 좀 이렇지만 봐주세요. WHO에서 로스 박사의 최대 요구량이에요. 하루 필수 아미노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비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바깥에서 채워야 되지만 여기 8개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만 채워도 된다 했어 필수 아미노산이. 그런데 옥수수나 현미, 오트밀, 밀가루, 콩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 안 먹었어요. 최강이에요.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음, 호박, 토마토, 소고기도 높죠. 달걀도 높고. 그런데 브로콜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 이야기를 꼭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녹말이 인간의 병을 치유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제 관절염에 걸린 환자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암 환자지만
암 환자한테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에 걸린 그녀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추방하자 몸은 관절을 공격하는 항체 생산을 즉각 중단시켰고 너무도 빠르게 통증, 붓기가 가라앉았고 4일에서 7일 만에 염증이 가라앉았다. 기름을 끊고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거한 결과였다. 관절염에 걸린 환자들은 70% 며칠 만에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엄청 복잡한 구조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한 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진짜 빨리 회복된다는 거죠. 제가 느낀 거거든요. 일단 치유가 시작하면 되면 치유 속도가 질병의 속도를 넘어서 확 가버리는 거죠. 예, 저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음식 조절하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치유가 된다는 걸 느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위해서 뭐 혈액에서부터 상처 입은 지역으로 혈장과 백혈구 이동하고 세포가 뜨거워져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건 질병이 아니랍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는 증명이니까 염증과 통증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염증과 통증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생화학적 자가치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고 이거를 참고로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심장병도 관절염도 암도 자가치유가 되고 만성질환은 멈춘대요. 어떻게 했을 때? 흡연, 커피, 알코올, 약물 복용,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 바로 중단해라.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어도 저처럼 드셔도 되거든요.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채소와 녹말을 통곡물을 먹으며 그래서 채소, 과일 곁들인 녹말 중심의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뚱뚱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서 가짜콩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콩으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튀김이라든지 그건 진짜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깊이 들어갈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식물의 영양의 조화가 완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지?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너무너무 항암 제품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그 역할을 몸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베타카로틴만 추출해가지고 알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영양 성분과 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좋다. 그래서 토마토에 있는 우리 뭐죠? 뭐 빨간색. 그거는 토마토를 먹어야 돼서 좋고, 예, 주황색 채소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진짜 주황색 식물의 음식을 먹어야지 좋다 이야기인 거예요. 알약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너무 이 알약에만 의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음식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빛 한 줌으로 충분하다 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암 환자는 조금 이게 높아야지만 암을 누르고 이거에 좋다고 제가 먹으라고 권유를 받아서 저는 먹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에 맞게 본인이 좀 알아서 공부해보시고 나한테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덜 질병에 걸리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또 나와서 계속 나오죠. 녹말 음식,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고 나가서 실내가 아니래요. 야외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약간의 운동을 해라. 라고 하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오래전에 결정을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책을 마무리를 받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